고국과 제위 동포를 하나로 이어줍니다. 전 세계 한민족과 함께하는 KBS 한민족 방송의 한민족 하나로. 한국외국어대학교 강준영 교수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세계의 한국과 한국 문화를 알리는 분을 만나보는 한류를 찾아서 시간입니다. 오늘은 국가무형문화재 승무를 세계에 전하는 분을 초대했습니다. 국가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의 전수교육 조교를 맡고 계시는 김묘선 명부를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승무 그러면 조지훈의 시가 생각이 나죠. 얇은 사 하얀 곶갈은 고이 접어서 나빌레라. 파르라니 깎은 머리 박사 곶갈에 감추고 두 볼에 흐르는 빛이 정작으로 고와서 서러워라. 이제 뭐 우리 책에서도 배우고 다 배워요. 그리고 여러 가지 뭐 각종 그 필름이라든지 기록물 이런 데서도 많이 나오는데 승무라는 게 어떤 춤인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조지훈님의 시를 통해서 승무를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 네. 정작 전통무용 공연장에 가서 승무를 직접 본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그렇죠. 네. 승무는 쉽게 말하면 한 마리의 작은 애벌레가 어둡고 캄캄한 두음 밑에서 수양과 수행을 통해서 몸부림치면서 번뇌와 갈등으로부터 해탈하는 경지를 네. 그리는 그런 춤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저도 문외한이라서 잘 모릅니다만은 승무라는 게 우리 민속무용 중에서 예술성이 가장 높은 춤이다. 이렇게 보통 이제 평론을 하시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승무가 갖고 있는 춤으로서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그럴까요? 전통 춤은 다 이 한복을 입고 추는데 승무만은 유독 한복 위에 장삼을 네. 입고 홍띠를 걸치고 곶갈을 쓰고 네. 그리고 꼭 그 마지막에 북을 치고 네. 다시 춤을 추지요. 그렇군요. 그게 특징입니다. 그 곶갈은 항상 써야 되는 겁니까? 네. 홍띠도 그렇고? 그렇죠. 왜 그러냐면 우리 전통 예술이나 전통 음악은 거의 100%가 불교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렇군요. 예. 네. 그런데 그 불교 영향을 받아서 곤본이나 이제 통해서 세련되고 민속 무용으로 하나로 발전을 했지만 그 흐름이 불교의 영향이었기 때문에 또 승무는 승려의 승자를 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곶갈은 꼭 씁니다. 언제부터 그럼 우리 민족이 승무를 추기 시작을 했습니까? 예술적으로? 굉장히 오래되었죠. 근데 정확한 설은 없지만 가장 활발하게 번창하게 된 것은 그 곤본을 통해서 왔으니까 이제 뭐 평양 기생 황진이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그 전부터 불교의 역사가 한국에 오므로 인해서 어떤 그 불교를 포교 활동을 하기 위한 네. 거였으니까 채하 1000년 가깝게 되지 그러네요. 않겠습니까? 예, 네. 아무래도 그 다른 나라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뭐 불교권의 영향을 받은 나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있지만 우리 같이 곶갈을 쓰고 그 홍띠를 메고 가사 장삼 그러니까 걸치고 북을 치고 하는 승무는 없지요. 그럼 세계에서 유일한 그렇죠. 승무군요. 그런데 유네스코 등재 안 된 게 아주 안타깝고 창피한 일이죠. 네. 뭐 유네스코가 잘 몰라서 그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죠. 근데 우리가 관심이 없죠. 그러니까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네, 네. 이제 많이 알려지게 되면 우리 김묘선 명무께서 그거를 자꾸 또 알리시고 그러시면 저게 굉장히 중요한 춤이구나. 이래서 이제 아마 잘 될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승무를 추시지만 예술 감독을 또 맡고 계시더라고요. 발림무용단이라는 데서. 네. 그 총예술 감독을 맡고 계시면서 또 승무를 이렇게 전수 받고 계시고, 그 다음에 뭐 해외 또 예술 감독으로서 알리는 역할도 많이 하시지만 또 승무 알리기에도 아주 열심히 하시잖아요. 네. 그 활동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대강 굵직굵직한 것 좀 소개를 해주시면. 네. 물론 주요 무대는 한국이지만 가까운 이웃나라 일본에서도 하고 미국에서 많이 하고 또 유럽, 동남아시아, 동북아시아, 러시아, 남미까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주로 제가 해외 활동을 하기 시작한 이유는
그 1987년도에 승무 지정을 받으신 우리 스승께서 89년도에 제가 이수라는 걸 합니다. 네. 전수교육조교 되기 전에 이수증을 받게 되는데, 먼저, 네. 네, 그 이수자를 이제 현재 우리 우봉 임혜방 선생님 보존회에 생존하고 계시는 선생님들 중에서는 제가 이수 1호예요. 아, 그렇죠. 우리 선배님도 네, 돌아가시고. 네. 그 이수 1호로서 또 승무 전수 교육 조교는 그 이제 준문화재급의 애우를 받습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이 너는 해외로 내 춤을 그러니까 한국 국내에서 박제화 시키지 말고 해외로 나가서 세계화를 시키는데 부탁을 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네. 그때는 뭐 임혜방 춤 보존회라는 것도 없었는데 바로 LA를 건너갑니다. 영어 하나도 못하고. 그래서 UCLA 어학 연수부터 시작하면서 네. 그때 이제 우봉춤 임혜방쌤 호입니다. 네. 우봉춤 보존에 이제 난가주 지혜라는 걸 본회가 없는데 지혜를 먼저 네. 결성을 하죠. 그때부터 활동을 해서 UCLA 교환 교수로 5년을 하면서 하시고. LA 그리고 이제 휴스턴, 워싱턴, 뉴저지로 발을 넓혀서 이제 본격적인 우리 전통춤 알리기를 하여서 그러시군요. 예, 네. 지금까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연으로 또 저희 한류를 찾아서 이제 그 우리 승무를 알리는 분으로 나오셨는데 얼마나 바쁘신지 이 개인 공연 일정으로 막 한 2년 정도가 꽉 차 계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저희가 사실 방송 일정 잡기도 되게 어려웠습니다. 죄송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는데 지금 이제 LA에 그 지회도 있고 현지에서 교수 생활도 하시고 뭐 휴스턴 막 왔다 갔다 하시면서 하시는데 그럼 미국에는 얼마나 계시는 거예요? 한 해에? 5회를 가는데요. 주로 이제 여름 방학, 겨울 방학, 봄 방학을 이용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2월 달은 제가 좀 일본이나 한국 활동을 안 해도 될 시기여서 2월부터 시작하죠. 미국에 가서 활동하는 거. 그렇군요. 네. 그 설이었죠 지난번 그 네네. 백악관에서 아택의 설 기념행사에서 승무를 직접 선보이셨다면서요? 네, 백악관은 우리 승무가 최초로 그러니까요. 들어간 네. 공연이었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중국 춤, 베트남 춤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해서 어마어마했어요, 단체가. 네. 근데 이것은 저 개인적으로 제자와 저 팬들이 준비한 거라서 제 민간 활동이라서 승무춤은 어마어마하게 격찬을 받고 뭐 저는 기립해서 정치인들이나 장관 막 네. 기립박수를 받았지만 저는 겨우 제자하고 들어가서 추면서 인원적으로 예 그리고 좀 중국에는 상대적으로 그렇죠. 왜소해 보인 막 장관이 직접 나와서 격려하는데 저희는 혼자이니까 네. 많이 외로웠습니다. 그게 이제 개척자가 삶이 늘 그런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하시다 보면 뭐 이렇게 좀 백악관에서 얼마나 놀랬겠어요. 야 저런 춤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그게 계기가 돼서 이제 더 좋아지실 것 같은데 반응이 상당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곱잖아요. 이 승무라는 게 그냥 이렇게 봐도 아름답지요. 예. 네. 그 서양 사람들이 보면 야, 이 무슨 감탄을 했을 것 같은 느낌이 그냥 이렇게 네. 떠오르거든요. 서양 중에서 특히 미국은 그 연예인들 사이도 그렇고요. 불교 소장품이나 불상 같은 그렇죠. 걸 네. 집에 갖고 있는 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할 맞습니다. 만큼 예, 예. 그 오바마 대통령 때부터 이제 그 세계적인 유명하신 저 구도자를 초청해서 강의도 하고 그러잖아요. 강연도 듣게 하고. 그래서 그런지 이 승무, 곡갈, 홍띠, 장삼에서부터 벌써 소름 끼친다는 말을 들었고요. 그렇죠. 범상치 않은 기운을 뭔가 느낄 것 같아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정중동, 동중정. 그러니까 정 안에 동이 있고 동 안에 정이 있는 그 절제미에 다 그 감동을 하고요. 그 사람들은 이제 젠이라고 그래서 선에 대한 그런 관심이 많죠. 그렇죠. 예, 네. 그런 그 불교의 어떤 관심 때문에 굉장한 그 환대를 받았습니다. 극찬을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사실은 이제 뭐 여러 종교가 있지만 워낙 이제 기독교 국가고
그런 게 보편적이다 보니까 이 불교나 이런 게 상류계층에서는 조금 색다른 그렇죠. 걸로 이렇게 가는 것 자기들이 같아요. 모르니까. 네. 그래서 더 좋은 것 같은데 지금까지 그런 승무 알리기 무료 강습 이런 것도 많이 해오셨죠? 네. 정말 지칠 정도로 많이 했는데요. 무료로 하는 것은 떠나가는 제자들 붙잡고 싶고요. 절박한 심정에서 절박합니다. 하려면, 네. 이 전통춤을 살려야 하기 때문에 그나마 감사한 것은 조금 이제 생활하는 데는 조금 이렇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지금은 좀 저도 이제 지치고 여력이 없어져 가고 있죠. 하지만 우리 전통춤은 살려야 하기에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애를 쓰고 계시니까 정말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고군분투하고 계시지만 그 뭐 세계 여러 나라에 이 개인적으로 승무 전수소를 네. 개설해서 운영하신다고 제가 네. 이 승무 전수소를 처음에 이제 LA에 했기 때문에 이제 UCLA에서도 제자들이 많이 배출이 되었고 그래서 영어권에 있는 제자들이 또 국제 결혼한 그런 인력을 잘 활용하고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면은 저비용 고효율. 네. 그래서 승무를 세계화할 수 있는데 굉장히 힘을 받게 되죠. 네. 그래서 승무 전수소를 LA에 오픈을 했고 휴스턴에도 했고 워싱턴 DC 그리고 뉴저지 네. 그리고 일본에는 요코하마, 오카야마, 나고야, 도쿠시마 네 군데 그리고 한국은 서울과 인천 네. 그리고 브라질 상파울로 그래서 11곳에 전수소를 두고 있기 때문에 한번 돌고 나면 1년이 그러네요. 예. 가버립니다. 그야말로 정말 세계화를 네. 이제 몸소 실천하고 계시는데 다 이렇게 혼자서 다 못하시니까 그 제자분들이 또 맡아서 하고 뭐 네. 그런 데도 있겠습니다. 제자들도 많이 고생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도 못해서 이제 아이디어를 낸 것은 일반인들을 참여시키는 거죠. 그 승무 홍보를 할 수 있는. 네. 그래서 뭐 유엔에 가서도 공연을 해보고 싶고요. 그런 의미에서 국가무형문화재 제20주로 승무 홍보대사를 제가 이제 위촉장을 갖고 가서 공연 끝나고 공연장에서 아니면 워크숍을 끝나고 나면 그 회장에서 그래서 지금 22호까지 전 세계 22명의 홍보대사를 일본어가 영어가 한국어가 되는 분들을 지금 활용해서 지금 열심히 유네스코에 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참 유네스코를 국가적 차원에서 해도 막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개인이 하시니까 참 안타깝기도 하지만 이렇게 뭐 전 세계 11군데 승무 전수소를 두고 또 다양한 방법으로 승무 알리기를 하고 계시니까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뭐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문제 개인적으로는 좀 어려우신 상황이더라도. 근데 이 승무라는 게 저희가 이제 사진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야, 네. 그 예뻐서. 근데 아까 모두에 말씀하셨지만 직접 공연장에 가서 본 사람은 별로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승무를 출 때 쓰는 음악이나 네. 이런 거는 어떤지 그런 것도 감이 잘 안 오거든요. 다른 전통춤과 달리 승무 음악은 처음에 꼭 징이 들어가면서 목탁 소리가 들어갑니다. 옥타브, 네. 그리고 이제 시작을 하는데 그 음악 이름이 연불장단이라고 그래요. 연불장단. 연불. 네. 그러니까 연불장단에는 저마다 나름대로 갖고 있는 인생의 업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운명적인 그 업을 표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빠른 반연불이 있는데 거기서 그 업을 풀어요. 그리고는 느린 타령에 들어갈 때는 세상과의 어떤 결단과 의지력과 그런 자기 주장을 할 수 있는 남성적인 춤을 춥니다. 그게 타령이에요. 네. 그리고 그런 어떤 세상과의 결단된 것을 푸는 것이 또 빨라지는 자진타령이에요. 자진타령. 그 다음에 국거리는 아주 타령과는 반대로 섬세하고 그 여성적인 춤인데 세상과 소통하고 화합하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국거리가 끝나고 나면 이제 그 모든 그 갈등을 번뇌를 잊어버리기 위해서 북을 칩니다. 그래서 꼭 승무는 법고라 그러죠. 법고. 그렇죠. 그러니까 네. 북이 들어가요. 그 북을 치고 나면 이제 해탈된 거잖아요. 해탈된 후로에 이제 정말
모든 희노애락을 다 예, 극복한 그런 이제 그러니까 해탈의 이 자체가 경지에 일종의 기승전결을 넘어서서 네. 뭐 기가 종합 네, 그런 것 같아요. 예술입니다. 네. 다 그걸 한 편을 보면 이제 뭐 인생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에 네. 처음부터 끝이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춤인 것 같네요. 네, 한민족 하나로 한류를 찾아서 전 세계에 승무를 전하는 국가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 전수교육 조교 김묘선 무용가와 초대해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노래를 한 곡 들어야 될 텐데요. 소개를 좀 한번 해주시죠. 어떤 노래를 들어야 될까요? 박범훈 선생님 곡에 나무불, 나무법, 나무승, 김영인 선생님 노래가 있죠. 네. 네. 그렇군요. 박범훈 선생님이 곡을 쓰신 노래입니다. 그리고 김영임 선생님의 노래로 듣겠습니다. 나무불, 나무법, 나무승. 세상 사람 자식이에 여러 죄를 다 짓고서 사막도에 떨어져서 이리 고생하건만은 자식들은 성인 못돼 신통력을 못 갖추니 윤회함을 걷지 못해 깊은 운동 못 갚아라 깨달보다 세상 사람 성스러운 노력 없이 고통 속에 부모님을 건져내지 못하느냐 이것이 부모의 자고로 가는 나중 생들은 모두서 잘되라 나무고 나무고 나무승 나무고 그대들은 알지로다 부모 운동 잊지 말고 여러 공덕 힘써잡고 큰 공리를 이루시오 지옥에 난 부모야 자식들이 복지우면 빛방명 찬란하게 지옥 속을 비춰들고 공명 중에 심이 깊은 심여법을 연설하여 부모 마음 열어주어 우리 심을 내게 하네 부모 마음 열어주어 우리 심을 내게 하네 이것이 부모의 자고로 나 중생들은 둘이서 잘되라 나무고 지난 생에 어느 때나 죄 지은 것 생각하고 한 생명을 지니 모든 죄가 수라네 나무고 나무승을 메고 여러 가지 얽힌 곳에 원수하게 벗어나네 인간이나 천상에서 온갖 풍랑 누리다가 부처님 법친이 듣고 오는 세상 성불하리
한민족 하나로 금요일 순서 한류를 찾아서 국가무형문화재 승무를 전하는 김묘선 명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승무는 뭐 당연히 전수교육 중이니까 하시는데 다른 전통춤도 추시지요? 아, 네. 그 한국춤의 대표적인 게 승무라면 한국춤의 백미라고 하는 살풀이 춤이 있고요. 네. 그 살풀이 춤도 국가무형문화재 97호로 지정되어 있고 제가 이수자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그래서 살풀이 춤을 비롯해서 뭐 장거춤, 건무, 입춤, 산조, 북춤, 무당춤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전통춤 종류가 많죠. 네. 그걸 다 춥니다. 다 하셔야지 또 그게 네. 되죠. 네. 참 그래서 김묘선류 화선무곡, 김묘선류 소고춤 이렇게 이미 이제 요새 말로 하면 브랜드화돼 있는 네. 그런 이름이 붙으셨더라고요. 근데 그게 자기가 만들었다고 자기류 임을 붙여서 추는 게 아니고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봐줘야 인정하고 되는 거죠. 알려줘야 되는데 네. 요즘 SNS가 너무 잘 돼 있어서 저 자신도 모르는데 그냥 저는 김묘선유라는 걸 안 붙이고 제가 만든 춤을 추고 다녔는데 어느 날 보니까 김묘선유로 자리매김해서 그러니까요. 불려지고 있고 콩쿨대 가니까 제가 심사를 나갔는데 김묘선유 소고춤, 김묘선유 하수목이 나와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만큼 선생님 무용 자체의 특색이 따로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어쨌든 이 남이 김묘선 명무의 춤은 뭔가 좀 다르다. 그래서 거기에다 이제 이름을 붙여주신 걸로 이렇게 하는 건데 개인적으로 어떠세요? 내 이름이 붙은 누구누구 류 이런 게 나오니까 감회가 좀 남다르실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드디어 저도 명무의 반열에 올라서 이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주구나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그렇군요. 춤을 추기 위해서는 많은 희생을 하잖아요. 또 가족. 보람도 또 느끼실 것 같고. 네, 가치도 있겠지만 가장 많이 희생을 당하죠. 네. 사실 이제 한국 전통 무용의 아름다움, 섬세함 이런 거는 이제 뭐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많이 아는데 지금 해외에 뭐 브라질 상파울로까지 가 있으니까 네. 저 서양 사람들이 이 승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살풀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 그 느낌이 나올까 그냥 잘 모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걸 전수해 주시는 입장에서 보면은 서양 사람들의 이런 뭐라 그럴까요? 이 동작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그러니까 계신지. 우리나라는 너무 극히 전공자들만 의무적으로 승무를 뭐 이론적으로 공부하다 보니 좀 초회된다거나 논문을 쓰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승무의 느낌을 그렇게 훌륭하게 표현하거나 느끼는 사람들은 극히 일부분이에요. 근데 해외에서는 비전공자들을 상대로 제가 홍보를 하기 위해서 많이 하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그 아름다움에 굉장히 놀라죠. 네. 예. 자기들이 처음 보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예. 그리고 겹겹이 다 차려입고 껴입은 그 속에서 나오는 그 자태가 자기들이 그냥 막 흔들어대는 그런 빠른 템포의 춤보다는 그 굉장한 매력을 느끼죠. 네. 예. 그래서 그런데 또 한번 이제 빠지면 헤어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서양 분들이 많이 생기지 있죠. 않나요? 네, 많이 있죠. 특히 상파울로는 너무 많아요. 그래서 너무 멀어서 제가 지금 여력이 없다는 말을 지치는 거예요. 너무 멀어서. 다니시기가 보통 일이 네, 아니죠. 정말 그래도 떠나올 때 한글로 한국 무용단이 있는데 단장 선생님만 한국인이고 단원이 한국인이 한 명도 없다는 거. 네. 그렇군요. 오히려 한국인의 정체성이나 한국의 어떤 그런 게 지금 아직은 부족하고요. 오히려 콜롬비아, 포르투갈, 브라질, 일본 사람들이 거기 많아요. 상파울로에. 네, 그렇죠. 네. 사람들로 구성된 사람들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어를 너무나 잘해서 제가 포르투갈어를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네. 떠나오는데 이렇게 선물을 주면서 편지가 들었어요. 비행기 안에서 얼마나 울었는지요. 한국어로 너무나 그 섬세하게 표현을 하면서 뭐 남자 은행원 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편지를 써서 자기 이름을 다 썼는데 네. 오늘 이 안녕이
안녕이 아니길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파서 제가 다시 꼭 가겠습니다 하고 편지를 써서 올 2월에 또 갔습니다. 그 먼 곳을. 계속 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분위기상. 예. 국가에서 좀 더 지원만 좀 더가 아니고 전혀 지원을 못 받았으니까 지원을 좀 아니 이런 해주신다면 방송을 계기로 또 네. 이제 그런 기대합니다. 네, 기회가 마련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이제 서양은 그렇고 주로 이제 아까 또 일본 쪽에 전수소가 많잖아요. 네, 일본에서 많죠. 활동은 아무래도 또 지리적으로 가까우니까. 일본은 우리랑 똑같아요. DNA부터 정서가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르친 일본인이 뉴욕에서 하는 세계 국제 경연대회에서 한국 살풀이 춤으로 대상을 받아요. 일본 분이. 일본 오죽하면은 그 일본에서 이 사무라는 사람이 공연할 때 인간문화재 우리 선생님 돌아가시기 전에 오셔서 네. 정말 일본인 맞냐고 여건 좀 보여줘봐 할 정도로 너무 잘 쳐요. 한국 사람들이 이제는 좀 심각하게 반성해야 돼요. 너무 잘 춥니다. 세계화적 측면에서는 또 긍정적인 면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그렇죠. 하시니까. 그게 예. 세계화죠. 네. 네. 자, 이제 우리 김묘선 무용가의 스승 얘기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제 모두에서 말씀하셨지만 그 유명한 임혜방 선생님이세요. 네. 언제 만나셨어요? 1982년에 뵙고 83년부터 입문하게 되었는데. 근데 보통 무용은 아주 어려서부터 하는데. 그렇죠. 네. 아니 어려서부터 했죠. 아니 하셨는데 이제 좀 늦게 만나셨다면서요, 임혜방 선생님. 이건 늦은 나이가 아니죠. 임혜방 선생님한테 가는 거는요 박사과정이에요. 그렇지. 초등학교, 중학교 처음부터 갈 수는 예, 없죠. 저 예. 대학원을 다 졸업하고 박사 학위를 받기 위해서 가는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른 나이에 간 거죠. 네, 그러시군요. 그 임혜방 선생님의 제자가 꼭 돼야겠다. 뭐 이렇게 뭐 다 그러시나요? 그건 어떻게 되는 아니죠. 겁니까? 저는 처음에는 임혜방 선생님 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요? 처음에는 아직 잘 몰랐어요. 그때는 나이도 26, 7 어렸는데 돌아가신 인간문화재 1호 국보 선생님 김천흥 옹께서 저는 궁중 정제를 배웠어요. 아주 전혀 움직임이 없는. 그랬는데 너 춤은 내 과가 아니다. 임혜방 과다. 그쪽에 내가 소개를 할 테니 가봐라. 네가 거기서 성공할 것이다. 네. 아직은 문화재가 안 되셨으니 곧 문화재가 될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만들 것이다. 다 문화재 선생님 밑에 들어가던 네가 별로 비전이 없다. 선배들이 많으니까. 근데 문화재가 안 되셨으니 네가 가서 도와드리면서 공부하면서 그 생각을 해봐라. 그런데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갔죠. 그때는. 처음에는 그렇게 문화재에 대한 어떤 개념도 없고 그랬는데 선생님을 무대에서 잠깐 뵐 밖에 없었는데 직접 춤을 배워보니까 그 속에서 생활 속에서 완전히 그 매혹적이고 고혹적이고 섹시한 춤에 반해가지고 선생님께 완전히 그렇구나. 올인했습니다. 아무나 또 안 가르쳐 주실 거 아니에요. 안 가르쳐 주시죠. 대가들은 안 가르쳐 보고 주시죠. 제대로 네. 기초가 돼 있나부터 보시고 아니요, 하시는 거 일단 아니에요? 청소시키시고 설거지 시키시고 일단은 다른 생활적인 면에서 합격을 해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 임혜방 선생님께서 이 승무 전수교육 조교로 지정을 해주셨다면서요? 추천을 해주셔야 네, 되죠. 문화재니까. 선생님의 추천 없이는 절대 될 수가 없죠.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건 선생님의 추천이죠. 네. 어떤 추억이 가장 남으세요? 일본에서 제가 23년 전에 일본으로 시집을 갔습니다. 남편이 일본인이고요. 일본에서 아주 유명한 대승정이신데 네. 임혜방 선생님께서 중매를 하셨어요. 그러셨군요. 네, 근데 그분께서 이 시곡구 섬을 한일 우정의 해에 4군데 공연을 기획을 맡으셨어요. 그래서 한 군데 극장이 1,000명이 들어와서 4군데 4,000명이 들어오는데 그 4,000장 티켓을 남편이랑 저랑 둘이서 다 팔고 아이고. 한국의 문화재라는 전수조교 많은 선배 후배들 데리고 거기서 공연을 하는데 선생님께서 굉장히 감동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무대에서 이제 리셉션 파티에서 일본어를 너무 잘하시기 때문에 앞으로 나의 후계자는 예로 삼겠다.
그때 감동은 대중한테 선포를 하신 거죠. 그렇죠. 네. 이제 문화재청 직원, 뭐 전수 조교 아니면 많은 선배들 각 분야의 기악, 뭐 판소리, 민요, 네. 춤, 뭐 농악 그 많은 문화재들 앞에서 공포를 하셨는데 저는 안 돼도 괜찮아요. 후계자가 안 돼도 선생님의 그 마음이 저를 선정하시려고 추천을 하신다는 그 말씀에 저는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게 2002년이었어요. 그러시군요. 17년이 흘렀죠. 그 더 각별하신 기억으로 남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또 그런 게 계기가 돼서 내가 승무를 세계에 알려야 되고 막 이제 이런 생각이 더 책임감이 생기죠. 네, 강해지셨을 것 같은데 제1동포 사회도 그렇고 또 미국 주류 사회에 막 이렇게 활동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네. 뭐 약간 힘든 점 말씀하셨지만 그 또 그런 보람도 굉장히 크실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 소감이라고 그럴까? 벅차죠. 예. 항상 공연이 끝나고 나면은 일본 사람들은 표현이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얼씨구 좋다 치임새도 있지만 일본 사람들은 공연 끝날 때까지 너무 조용하고 다 끝나고 나서 조용히 박수 칠 때 내 춤이 마음에 안 들었나 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들의 정서가 그랬었어요. 반응을 그렇게 안 안 해요. 하죠. 예. 네, 안 해요. 네. 그런데 이제는 제가 공연을 하면은 제 팬들이 동경으로 오사카로 전국을 주르주르 이렇게 같이 요새 몰고 아이돌 같은 네, 그런 그래서 제가 분이네요. 예, 우리 한류 전통 예술의 아이돌인 거죠. 그렇게 꼭 되셔야죠. 예, 당연히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 사실 뭐 우리 전통춤을 전 세계에 많이 알리고 그래서 상도 많이 받으시고 그랬는데 며칠 전에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소위원회에서 면담을 한 걸로 저희가 들었어요. 아, 근데 예. 승무, 살풀이 춤, 뭐 이런 거를 이제 워낙 그 많이 알려주셨으니까 이런 걸로 인간문화재가 되실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죠, 후보니까. 네. 근데 며칠 전에 면담은 저 혼자 한 게 아니고 승무뿐만이 아니라 살풀이 춤이란 게 있죠. 그리고 태평무, 도살풀이 춤 네 곡에 네 분야의 전수 조교 선생님들이 두 분씩 뭐 이렇게 다 계셔요. 네, 그 중에서 이제 그런데 보유자가 돌아가시고 아니 계시는데 지금 전수 조교로 있고 보유자가 공석이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문화재청에서 지정을 못 하고 있었어요. 아, 그 참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뭔가 전통무용에 대한 인식을 좀 새로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아무래도 저변이 좀 늘어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승무나 살풀이 춤 같이 이렇게 전통 춤을 좀 많이 배워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래서 무료 강습을 일반화, 네. 비전공, 대중화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그런 있습니다. 게 좀 잘 이루어지면 말씀하신 대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이제 등재도 절대로 됩니다. 돼야 되는 승무 하나를 등재시키려면 어렵고요. 네. 승무, 살풀이 춤, 우리 태평무, 전통춤을 도살풀이 좀 춤을 모아서. 다 힘을 합쳐서 한 목소리로 함께 가면 절대로 네. 이루어집니다. 네, 그걸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이제 개념적으로는 다 같이 해서 이렇게 하면 된다 그러는데 이거를 정말 등재시키기 위해서 지금 가장 시급하게 뭐 필요한 노력이라고 그럴까? 꼭 먼저 우선 해야 될 거. 이런 거에도 좀 생각이 있으실 것 같아요. 물론이죠. 이 세계문화유산 전문 기관 있죠. 네. 세미나를 많이 열고요. 그리고 그 이제 본부가 있는 프랑스 파리에 가서 공연도 많이 해야 되고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문화재청에서도 당연히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올해 그동안 보류돼 있던 문화재를 지정하기 위해서 면담이 있었던 거고 네. 그리고 지금 그 자칭 일명 그 문화재 지정 반대 비대위원회라 하면서 비대위원회라면서 생겨가지고 그들이 매주 전단 같이 그 무슨 인터넷 신문 찌라시 정도 계속 신문에 기사를 내고 있지만 절대로 이번에는 우리 전수 조교들이 한 마음으로 뭉쳐서 19년 만에 문화재 지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되든 우리 다 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네. 되자 말자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만약에 하늘이 우리에게 기회를 준다면 유네스코 왜냐하면 외국 선진국은 없는 문화도 만들어서 유네스코 등재시키는 맞습니다. 문화 경쟁의 시대이기 때문에 네. 네. 우리들의 마음은 전 세계에 있는 교포들, 제외 국민들은 무조건 얼마나 헌신적으로 하는지 모릅니다. 콩쿨 대회도 만들고요. 흑인이 판소리를 안일이를
정확하게 하는 걸 보고 심사위원으로 가서 저는 울었습니다. 음, 그런 걸 우리 국민들이 알면은 우리는 유네스코를 갈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면에서 갖고 계신 계획이 있으실 것 같아요. 뭐 춤도 계속 추고 세계도 돌아다니셔야 되지만 장기적으로 좀 어떤 포부와 계획을 갖고 계신지 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제는 제가 조금 전에도 여력이 없습니다. 지쳤습니다. 그러는데 이제 정말로 문화재청을 비롯한 정부의 지원을 좀 받을 수 있다면 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력하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춤추는 사람들이 무용과 나와서 할 일이 없어갖고 직장이 없어서 왜 각 시립이나 공립 단체 들어가자니 노조가 있어서 장수만세 하잖아요. 그럼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네. 갈 데가 없어서 대학원을 갑니다. 자, 대학원 나와서 갈 데가 없어서 박사과정을 해요. 얼마나 고학력인지 네. 이런 사람들을 해외에 한글 학교라는 게 있죠. 네, 전 세계. 네, 그 한글 학교에 춤을 그렇죠. 키는 네. 그 한글 선생님으로. 교사로 네. 전 세계 다 파견을 시키면 일자리 창출을 어허. 하고 싶은 게 제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꼭 우리 전통춤을 그렇게. 비롯해서요. 네. 네. 꼭 되시기 바라겠고 또 그렇게 여러 가지로 애쓰시고 계시니까 잘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요. 더욱더 왕성한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여러 가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민족 하나로 한류를 찾아서 전 세계 승무를 전하는 국가무형문화재 27호 승무 전수교육 조교인 김묘선 명무를 만나봤습니다. 한민족 하나로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강준영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동포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